185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혈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동정맥류 혈류량을 측정하는 장비고요. 본체하고 이 센서가 있어서 길이는 한 2m 되고, 이 센서를 라인 위에다 띄워서 이 밖에서 초음파를 쏘아서 튜빙 안에 흐르는 혈류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맥압법 하시나요? 혈관 관리 하실 때? 티스터로? 네. 어쨌든 네. 그 측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래 좋은 장비가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라인에다가 색만 맞춰서 끼우시면 돼요. 튜빙 서킷도 동맥, 정맥이 있기 때문에 색만 맞춰서 끼우면 아테리오스페이스 베인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끼우는 것도 당기는 게 아니고 눌러서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 여기서 초음파를 쏘아서 트랜스수가 4개가 있어서 업앤다운으로 초음파를 쏘아서 이 튜빙 안의 용액이 분당 몇 리터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측정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게 전원을 켰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거고, 한 사람 측정하면 대략 한 4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레이저 누르고, 저희가 이제 커팅해서 사용 설명서 놓는데 그거 대부분 안 보세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인 서킷 눌러주시면 되고,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주로 액세스 프로만 재시면 되고, 그다음에 리서큘레이션 재는 기능도 있습니다. 리서큘레이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환자를 재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환자 관생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액세스 프로 누르고 이때 열이석법 트위스터로 바꿔주는 것 같이 왼쪽 오른쪽 한번 바꿔줘야만이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교통신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 운전하실 때 빨간색이 녹색이면 차가 가잖아요. 저희가 열이석법도 셀라인을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셀라인을 언제 넣어주냐, 여기서 빨간색이 녹색 나오면 셀라인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셀라인 넣기 전에 1분, 셀라인 넣은 후에 1분, 그래서 측정이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두시면 머리 정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이제 이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혈관부터도 기회를 주시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장비하고 저희 장비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혈관은 모든 혈관이 3겹으로 되어 있고요. 동맥 같은 경우는 인티마, 미디어, 어드벤티티아에서 굉장히 탄력 있는 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미디어가 스무스 버슬 셀이라고 굉장히 스펀들타한 굉장히 탄력 있는 셀인데, 혈관이 왜 막히냐면 혈관은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막히게 되거든요. 어떤 혈관이든지. 저희는 어쨌든 ABF가 중요하지만 코로나리나 뉴로 쪽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노스가 생기게 되고요. 혈관 측경은 똑같은데 이 스무스 버슬 셀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게 되면 세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날렵한 셀인데 세포가 커지고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리딜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기도 세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측경은 똑같은데 세포가 많아지니까 위아래로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스테노시스입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첫 번째 단계는 협착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협착된 부위로 이 혈소판 같은 다른 세포들이 막 들러붙어서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 스롬보시스, 혈전. 그래서 스테노스 크게 이제 스테노스 된 부위에 혈전을 딱 막으면 완전히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히면 투석이 안 되니까 그때 트랜스퍼를 하시잖아요. 주로 이제 PTA로 넓히게 되는데, 근데 영상학과 선생님 말씀도 완전히 막혀서 오면 PT 하는데도 한 2시간 걸리고, 이 어렵게 뚫어놔도 얼마 못 가서 또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도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히 나는가, 혈관도 초기 단계에서 PTA를 하면 개수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준, 도끼 가이드라인 많이 들어보셨죠? 도끼 가이드라인 전 세계적인 기준에 보통 한 600에서 2000까지를 호호와 같은 정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한 400까지 없어요. 그래서 400 정도 되는 시점에서 PTA를 하면 요가 좋아서 계속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요. 병도 초기에 치료하면 약 한두 번 먹고 낫는 거예요. 혈관도 초기 단계에서 PTA를 하면 계속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장비예요. 한 달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완전히 막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PTA를 해서 투석 환자는 어쨌든 지금 있는 혈관만으로 평생 투석 받는 게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드리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PTA로 넓혀주게 되는 거고,
정맥압법은 거의 안 하시죠? 자, 정맥압법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를 끼워서 측정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펜다운으로 초음파가 트랜스소스가 4개가 있어서 초음파를 쏘아서 튜빙한 용액 열만지를 분당 몇 리터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가 막히는데 이것 때문에 장비가 개발이 됐어요. 여기서 초음파를 쏘아서 이 튜빙 안에 흐르는,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쏘는 거죠. 난인베이시브하게 혈류량 열만지를 보는데, 튜빙 안 용액이 블러드가 지나갈 때하고 셀라인이 지나갈 때하고 이 얼트라사운드 빌러스트가 블러드하고 셀라인하고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돼요. 한 3% 정도. 셀라인이면 딱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초음파를 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킷 안에 센서를 딱 끼우면 지금 펌프가 도니까 블러드가 계속 밑에 지나갈 거잖아요. 그럼 블러드의 열차선이 밀렸을 때는 초당 1580인데, 내가 비너스 포트에 셀라인을 10cc, 노말 셀라인 여기서 쓰시는 걸 딱 10cc 정도를 넣어주게 되고, 셀라인이 딱 여기 오게 되면 열차선도 빌러스티가 딱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온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셀라인만 디텍트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인이 센서 2개가 환자가 나타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걸 첫 번째 센서가 감지하고, 두 번째 센서가 감지해서 혈관의 상태가 얼마인지를 분당 모니터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셀라인만 디텍트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여기 되고 다음 달에 여기 되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ABF는 큰 강과 같이 정맥 동맥에 연결했기 때문에 큰 강같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하나로 될 수밖에 없어요. 혈류량은 강이 아무리 넓어도 강의 요속은 가장 좁은 쪽의 요속이 전체로 흐르는 것 같이 어딘가 막히면 혈류량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측정을 하더라도 혈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막힌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막힌 위치는 엔주를 해야 하는 거고, 저희는 여기서만 측정하더라도 혈관이 어딘가 막혀 있으면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000이었는데 다음 달에 900이 되면 어딘가 막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센서 두 번째 올 때까지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알게 되고요. 셀라인은 대략 10cc만 넣어주시면 돼요. 셀라인 양도 측정한 영향 미치잖아요. 첫 번째 센서가 들어온 양을 100%딱 12몇십 알게 되고, 이 중에서 몇 %가 들어가냐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80cc 넣든 20cc 넣든 측정은 똑같아요. 대략 10cc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 플로우만 재면 되는데, 여기를 액세스라고 하잖아요. 바늘을 접근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혈류량을 액세스 플로우라고 하고, 이걸 관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도키 가이드라는 그렇고 적정성에서도 이걸 관리하라는 거고. 그래서 액세스 프로만 재시면 되고, 열리스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리서큘레이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리서큘레이션도 재세요, 저걸로. 옛날에는 네네네. 한식을 해봤거든요. 저기 자는 자체를 쓰는. 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FM 측하고 저희가 조금 원리가 달라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리서큘레이션이랑 무드성 아트리에서 빼서 다이아저 통과해서 투석이 되면 베인으로 해서 베너카바를 온몸으로 순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리서큘레이션 하면 셀라인 10cc 넘으면 10c를 딱 첫 번째 센서가 감지하게 돼요. 10c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게 리서큘레이션이에요. 우리말로 재순환. 그래서 여기서도 셀라인만 양만 재는 거예요. 그러면 10cc 넣었는데 20c가 들어가고 20%가 재순환되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큘레이션은 0이 나와요. 0이 나와야만이 4시간 동안 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25%가 나왔다 그러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투석을 4시간 해도 3시간밖에 투석이 안 되는 거예요. 리서큘레이션은 0이 나와야만이 4시간 동안 투석이 되는 거거든요. 리서큘레이션은 서킷 내에서만 돌아버리니까 효율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환자분한테 투석이 안 되고. 네, 이런 원리로 측정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FMC 거는 열이석법이에요, 말 그대로. 혈액의 온도가 더 높거나 하든 셀라인을 넣어줘서 이 열이 희석되는 그 원리로 측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 몸에서는 리서큘레이션이 두 군데에서 생겨요. 논문 같은 데 보면 하나 두 개를 구분해서 하거든요. 베시큘라 리서큘레이션이 있고 혈관 내에서, 그 다음에 심장하고 폐를 한번 돌고 온다고 해서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큘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큘레이션은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FMC가 구분이 안 돼. 어디서 생겼는지.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큘레이션이 생겼는지 베시큘라 리서큘레이션이 생겼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투석 환자는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큘레이션 얼마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시큘라 리서큘레이션이 있는지, 있으면 몇 %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FMC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카디오 펄머너리 리서큘레이션이 대략 한 10 정도 되니까 10 이상 나오면 10 빼고 베시큘라 리서큘레이션 나머지 있는 걸로 봐라. 10 이하로 나오면 없는 걸로 보고 추정값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베시큘라 리서큘레이션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서큐레벨 아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혈관이 커가지고 잠시만요. 혈관이 커서 10% 올 수도 있고 20%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관이 작아서 5%올 수도 있는. 근데 일률적으로 10% 빼는 건 부정확하게 되고 추정값이 있어서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셀라인을 CGC를 넣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가 감지하게 되고 리서클레이션 없으면 0 나올 거고 제스나이 되면 그것만 저희는 베스큘라 리서클레이션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퍼센티지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리서큘레이션은 카테터가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카테터 환자 있으시죠? 카테터는 엑세스프로 제실 필요 없어요. 엑세스가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팁이 가깝기 때문에 재순환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재세요. 뭐 4시간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보고 요즘엔 성능 좋아서 0 나오는 것도 많은데 만약에 20%가 나왔다. 그럼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나오면 15%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40분 정도 투석을 더하는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제일 많이 돼요. 카테터는 리서큘레이션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해봐서 낮은 쪽으로 돌리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자형이 그래프트 U자형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이 애매해서 반대로 끼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반대로 끼우면 35% 재순환돼요. 투석 4시간에도 2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자분은 엄청 손해보는 거거든요. 저희 걸 한 번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리서큘레이션을 나올 수 있지만 엑세스 프로 재다 보면 딱 나오게 돼요. 굳이 리서큘레이션을 안 하셔도 거기서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을 제일 좋아하세요. 환자분한테 실제적인 케어가 되기 때문에 카테터도 마찬가지고 이 저희 장비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 프로하고 리서큘레이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서큘레이션이 왜 생기냐면 리서큘레이션이 궁금하시죠? 왜 생기는지 한 번만 설명 드리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BFR을 얼마로 설정하시죠? 300, 250이나 300 하시죠? 3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00을 설정한다는 건 롤러가 이쪽으로 돌면서 30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ABF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300 설정했는데 1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50이 여기서 끌려와야 돼요. 투석된 혈액 중에서. 이게 재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BFR보다도 엑세스 프로가 낮으면 모자란 만큼 끌려와야 돼요. 이때 재순환이 생기는 거고 흥미로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엑세스 프로가 좋으면 많이 밀고 가는데 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거슬려 올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세스 프로가 좋으면 리서큘레이션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FR보다 낮을 때 생기기 때문에 뭐 크게 한 300 정도? 300 이상 나오면 무조건 0이에요. 베스큘라 리서큘레이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00 이하가 보통 어떤 센터든지 저희가 지금 한 185군데 쓰고 있는데 10%도 안 돼요. 10명에 1명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엑세스 프로가 좋으면 리서큘레이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엑세스 프로도 낮은데 리서큘레이션이 0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엑세스 프로가 1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리서큘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끌려와야 되잖아요. 니들하고 니들 사이 스테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엑세스 프로도 낮은데 리서큘레이션이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테너스의 확률로 볼 때 보통 10명에 2명은 니들하고 니들 사이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스테너스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석 배우실 때 리들링은 반대로 끼우고 5cm 띄우라 배우셨잖아요. 이게 재순환 때문에 같은 방향 끼우면 재순환 될 것 같고 거리가 가까우면 재순환 될 거니까 충분히 뛰기 위해서 5cm를 띄운 건데 엑세스 프로가 좋으면 2cm를 띄워도 밀고 가니까 재순환이 안 돼요. 엑세스 프로가 안 좋으면 10cm를 띄워도 모자니까 끌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엑세스 프로만 좋으면 리드링도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같은 방향 끼우셔도 되고 거리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펌프를 300 설정했을 때 혈관이 50% 막혀도 300 가고요. 85% 막혀도 300 가고 이 표가 96%가 막히고 혈관이 4%만 남아도 300 설정하면 280 막 뜨기시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한 개를 넘어나 딱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막히기 전까지 혈관이 안 도와서 투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투석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막히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투석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투석은 무조건 되는 거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재순환 돼버려요. 엑세스 프로가 뭐 150이나 뭐 120 이런 데 되는데 투석은 되지만 4시간 하더라도 한두 시간부터 마이너스 돌아버리니까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PTA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세스 프로입니다. 엑세스 프로 설명이 굉장히 간단해요. 리서큘레이션을 이해를 하시면. 엑세스 프로라는 게 저희가 인정 기준이 4가지가 있고 근데 다 인정되신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24,700원 지금
보험이 700원이 올라서 그래서 환자분은 10% 보호 1종하고 2종은 그 정액수까지 예고까지 있어서 그냥 측정만 하는 거고 보호 환자는 10%만 내거든요. 2,470원에 회원관리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호 환자도 지금 측정하세요. 근데 보호 환자는 FMC 걸로 할 때는 트위스터 문제가 생길 텐데 참고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적정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첫 번째 센서 감지하고 이쪽으로 오는 걸 두 번째 센서가 감지해서 분당면 밑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세스 프로를 잰다는 건 셀라인이 환자마다 다른 여기를 지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와야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좋은지 다음 달에 막히면 그쪽 여기서 여기까지 느려질 거고. 셀라인 여기를 지나오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셀라인이 혈관과 혈관 사이를 지나오는 걸 센서 두 개가 감지해서 여기 오는 속도를 감안을 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딱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가 아트리라는 거예요. 원래 서킷 구조에서 센서만 끼우고 셀라인을 넣으면 셀라인이 이쪽에서 일이 가버리고 여기를 지나오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니들도 그대로 펌프가 똑같이 들지만 니들 라인하고 투비 라인을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FMC의 트위스터도 그런 개념이에요. FMC 건 좀 더 편하게 바꿔주는 거고 저희 건 돌려서 풀어서 왼쪽 왼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래서 리서큘레이션은 센서만 끼우고 그냥 재는 거고 바꿀 필요 없이 효율을 보는 거니까 액세스 프로는 왼쪽 오른쪽을 바꾸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서 끼우고 리드라인하고 투빙라인을 풀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FMC 거하고 장단점은 FMC 거 지금 있는 장비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신 아직 측정값이 검증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FMC 건 액세스 프로를 재려면 그날만큼은 40분 정도 재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분 알고 한 20분에서 네. 그러면 추석 4시간에도 한 3시간 반밖에 안 하는 게 돼요. 저희 거는 재순환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FMC 거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히터나 이런 거 다 꺼야 되고 저희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측정값일 거예요. 측정값 저희는 전용으로 이걸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리서큘레이션 같은 건 저희 거는 베스큘라 리서큘레이션만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거 소음품이 안 들고 대신에 셀라인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저희 퍼센트 이렇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음에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거는 BFR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BFR을 매수라든가 액세스 부분 변동이 없고, 니들 사이즈 영향 없고, 그 다음에 브랜드도 영향 없습니다. FMC인지 갱브론지. 근데 이제 영향을 받는 건 혈압에는 영향 받아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떨어지면 이 좌심실에서 박출을 조금 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혈압보다 투석 때문에 혈압이 떨어졌다면 그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보통 2시간 반 이후에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그래서 정확히 재려면 2시간 반 전에 재줘야만이 이분의 정상적인 액세스 프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고, 저희 거는 일부러 누우실 필요 없어요. 앉아 계시다가 하면 팔만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팔 움직이면 전혀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이건 유아라라고 KTV 관계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FMC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펌프가 스톱돼 버리는 경우거든요. 저희 펌프하고 측정 돌기 연동돼 있어요. 펌프가 스톱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고, 저기 펌프, FMC 펌프 측정 도중에 왼쪽 오른쪽을 바꿨기 때문에 압력이 딸려서 스톱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펌프가 스톱되면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는 측정을 위해서 BFR을 조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을 바꿨기 때문에 계속 펌프가 스톱돼 버리면 BFR을 낮춰도 관계없어요. 10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측정을 해서 BFR을 조절하면 또 시간 걸려서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두고 쓰시면 되고, 계속 하면 그때만 낮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000 이상 이렇게 나오면 4000으로 보시면 돼요. 액세스 프로 이게 3990까지 여기 표시를 해주고 4000이 나오면 액세스 프로 4000 이상 이렇게 딱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용이에요. 카디악 오버로드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카디악 오버로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좌심실에서 1분 동안 박출하는 걸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성인 여성이 4,900이 성인 남자 5,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00이라고 가정할 때 5,000에서 이쪽으로 하면 10에서 20%만 와도 되거든요. 서클이나 아트리로.
근데 4천이면 7-80%가 와버릴 수도 있어요. 간으로 아니 뇌로 한 30%, 이쪽으로 30-40%고 이쪽으로는 10% 와도 되는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쪽으로 피가 섞여서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100명이 한 3명이나 4명 계시거든요. 통계적으로. 이런 분들은 여기 왜 밴딩이라고 줄여주는 수술도 한다.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재실 필요 없이 4천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체크라인 리버설 니들 플레이스먼트 라인이 반대로 됐거나 니들 위치 확인하라 이 메시지 나오면 U자형은 왼쪽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제일 도움이 많이 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피스트라는 저희가 니들하고 니들 사이에 한 라인이야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레디오 사팔릭 같으면 여기다 끼우고 여기다 베인 여기다 끼우면 사팔릭 베인 위로 쭉 올라가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베질릭 베인이 숙성돼서 여기다 니들을 해버리면 저희 센서는 니들 위에만 가니까 첫 번째 센서가 감지했는데 센서는 여기인데 셀라인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 방법이 없어요. 한 라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두 번 더 넣어주면 이쪽으로 갈라지는 데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만큼은 같은 라인으로 해서 FMC도 마찬가지고요. 측정 원리 자체는 그건 똑같습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거의 이들을 위로 하는 게 똑같이. 그건 관계없어요. 액세스 프로가 좋으면 니들 방향 같은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게 염려되시면 그때 리서플레이션을 제법 많이 수 있어요. 니들 방향 같이 했는데 정말 재선이 안 되나 한 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물이 많이 가면 재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프레이트 인디펜던트예요. 누가 측정하더라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측정값은 검증이 됐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몇 번 해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환자분한테. 그리고 환자분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혈관 좋아요. 아니 혈관이 나빠지면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환자 케어 면에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4분에서 5분. 그래서 손은 조금 더 가지만 환자분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일하시는데 조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검증은 됐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게 해주신다고. 네. 네.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